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내내 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워칭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란이 보복에 나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침에 뉴스를 계속 추적해 보니까 드론과 여러 가지 미사일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시작이 된 것 같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이번 기회에 뭔가를 끝장을 내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모두 전쟁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보복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전쟁 리스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현 상태로는 전쟁 리스크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산주하고 정유주 이 두 개를 사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방산과 정유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정말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게 차라리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나은 게 아니냐. 저렇게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나고 나을지 안 나을지 늘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서 빨리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가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날 다우는 1.24, 박살이 났죠. 시작하자부터 박살이 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62, 나스닥도 박살이 났고, S&P 500은 마이너스 1.46, 이렇게 모두 박살이 나면서 지난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원화도 약세이고, 엔화는 더 약세이고, 위안화도 약세이고, 글로벌 이제 이머징 통화에서 미국의 반대측에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이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로서 몰고 갈 때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이 1조 4천억을 산 것은 한국을 산 게 아니라 누구를 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다. 그 다음에 일부 자동차를 좀 사긴 산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를 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개월 동안 7조 5천억을 산 거죠. 7조 5천억을 산 거고, 가장 많이 파는 게 금융투자, 투신, 이 두 회사들은, 겁쟁이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이익신을 하면서 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 일주일간에 3,300억, 외국인들은 확실히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개월 동안은 1,000억 정도를 매수인데, 반대로 1개월 동안의 금융투자 투시는 코스닥에서도 많이 팔고 기타 법인까지 많이 파는 그러한 모습. 개인과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코스닥에서는 전부 다 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살짝 사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급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로만 몰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갖다 내다 던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왠지 뭔가 불균형적인 모습. 그렇죠? 뭔가 불균형적인 모습. 이 불균형이 언제 또 깨질지 굉장히 조마조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쟁이 확전의 모습으로 가는 상황에서 내일 월요일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장에 충격을 가할지 걱정스러운 그러한 주말 저녁입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미국은 여전히 21배네요. 굉장히 살짝 꼬리가 내려오는 조정을 받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본은 15.4배. 이 검정 진하게 지는 게 이게 이제 유럽인데, 유럽은 13.7배. 그 다음에 밑에 엷은 주랑 한국인데 11.4배. 한국도 살짝 더 올라가진 않지만 11.4배에 머물러 있고, 중국이 9.2배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밸류에이션은 전체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크게 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18배 정도로 훅 내려오면은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20배를 깨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금요일날 달러 지수는 105.8이 드디어 105를 뚫고 올라왔네요. 0.72% 상승하는 그러한 달러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달러는 1380원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약세, 굉장히 이제 1400을 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WT 한번 봅시다. 0.51% 상승해서 85.45.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90달러까지 100달러까지 가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다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CPI와 연결되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그러한 가능성이 글로벌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노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금리는 살짝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는 4.894, 6.7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10년짜리는 4.523, 5.4bp. 금리가 살짝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2.68% 하락을 했죠. 다시 88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계속 85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가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무너질지 올라갈지는 실적이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50달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결국 전쟁 위험과 전쟁이 일어나면 돈은 flight to quality, 안전자산인 달러, 금, 그렇죠. 미국 국채, 본드,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갔을 때 에코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모습. 에코티 중에서 방산주와 정유주를 제외하고는 다 박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유일하게 이것을 끌어올릴 것은 실적 시즌으로 이동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로는 실적 시즌이 전쟁 리스크를 해결하고 집어삼킬 만한, 스퀘어시킬 만한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 3월 CPI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후퇴시키며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추가 하락을 연출시키고 있는 중에 가장 확실하게 하락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지 않고 있어 미국 주식은 인플레이션과 연준 통화정책 외에도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 여기는 변수,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를 시켜주고는 있다. 아주 크게 폭락하지 않는 것은 CPI 이외에도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품고 있다. 미국이 1, 4분기 어닝 시즌이 현재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주는 매개체가 되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통화정책에서 우려로, 우려감으로 현재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장 시선을 옮겨주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본다. 어닝 시즌이.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살짝 어닝 시즌이 좀 해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토요일날 글 쓸 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요일날 글 보니까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2주 동안 시선은 올해 AI 붐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을 견인하고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과연 얼마나 이들의 실적이 잘 견뎌주고 버텨줄 것이냐. 이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카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분기 S&P 500 EPS 증가는 3.2%로 3월 말 3.4% 증가 예상보다도 소폭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전체 실적을 겨냥하고 있는 IT는 20.4%, 커뮤니케이션은 19.4%의 EPS 증가율은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실적이 미국 기업들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는데 IT와 커뮤니케이션은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 않고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 경기 소재는 3월 말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를 주축으로 미국 실적 개선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올해 미국 증시가 성장 섹터 중심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미국 어닝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닝 시즌 진입 전에 하향 조정됐던 실적 추정치가 어닝 시즌 막판에 다다랐을 경우 급격히 상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쭉 낮춘 다음에 말싹 실적을 까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치고 또 받쳐줬다. 끌고 올라갔다. 이런 모습이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시즌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이음에 자극을 받고 있지만 어닝 시즌 진입 이후 실적 기대감에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마지막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 4분기 EPS 증가율 전망을 보면 IT와 커뮤니케이션이 유일하게 실적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파란 거하고 이제 회색은 3월 30일 예측한 실적이고 이 파란 거는 4월 5일인데 빠지지 않는 것은 IT와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이 정도이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머지들은 기업 실적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전적이라는 특수사항이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딱 두 가지로 가서 함의를 하는 거죠. 하나는 정유주, 하나는 방산주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 점유할 도미네이션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분석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아침에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한국의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삼성전자, 현대 미포조선, 진에어, 현대 로템, SK 하이닉스, 리노공업, 솔브레인, 동원 F&B, JNTC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좋게 보는 게 JNTC, 솔브레인, 리노공업, 현대로템, 삼성전자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실적이 하향할 거로 보는 점 SKC, SKI 테크놀로지, 롯데케미칼, 두산피오스, 인텔리안링크, 첨보, NC소프트, 효성중공업, 포스코퓨처, WCP, SKC는 유리기판 글래스로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으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C는 좀 빼는 게 낫겠다. SKI 테크놀 같이 2차전지 관련주, 첨보 같은 기업들, 중국 기업에 눌려있는 기업들은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종목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퀘스천은 조정시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떡 나타난 거죠. 조정시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정시 매수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정말 이 답이 정말 답하기 어려운 거죠. 개인적 판단으로는 2분기 전략은 조정시 매수다. 이게 장기적이죠. 이제 4월을 지나서 5월, 6월인데 2분기까지는 조정이 오면은 매수인데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서 또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4월 말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4월 말까지는. 반면 코스피 200은 260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제안을 하고 싶다. 2600이 깨지면 2분기에는 미국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고 유럽 경기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5월은 미국 유동성 환경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주요국의 금리 동결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월 CPI 쇼크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후퇴를 하고 있어서 4월은 잔인한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4월 단기 저수는 코스피 2750 이상에서 많이 오르는 업종 종목 비중을 줄이고 단기 순환매에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 하나만한 전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일단 제 생각입니다. 특히 12월 FOMC 내재 금리는 5%를 향하고 있다. 이는 연준의 2024년 전도표 4.6%를 40bp 가까이 상회한 수치이다. 내재 금리가 높다는 거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반응을 보면 점도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시장은 이에 대한 경계 심리, 불안 심리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즉 경기 유동성, 통화정책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열 해소 국면과 매물 분할 완화 국면이 선반영돼서 전개되고 있고 4월 말까지는 전개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전쟁 리스크까지 큰 한방이 떨어지면서 4월 말까지는 어려운 장, 굉장히 조정이 둔탁하게 나올 장이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중동발 전쟁 리스크는 심리를 크게 위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2600선 이하 퍼 기준으로 10배 전후인데 이럴 때는 하반기 경기 유동성 통화정책 모멘텀의 동방 회복을 기대하며 매수 관점에서 전략 대응이 유효하다고 전망이 되고 있다. 2600선 이하에서는 매수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며칠 사이 급진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만큼 반작용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미국 실물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연준의 점도표의 회귀,
안정화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그렇죠? 네. 특히 전쟁 공포가 가장 최악의 리스크이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이게 만약 해결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전쟁이 단기에 끝난다든지 뭐 서로 뭔가 이야기가 된다면은 시장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네타냐후의 전략과 정책을 보면 전혀 누구와 타협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국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국내 시선을 전쟁으로 돌리면서 대비하는 그런 정치적 요인이 많이 깔려 있고 이번 기회에 밀어버리자 쓸어버리자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집권 마지막에 들어와서 바이든의 힘도 잃어가고 다음 정권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충분히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갈 그런 가능성.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11월인데 11월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러한 트럼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 전쟁을 하더라도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오래 끌고 가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할 심사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죠. 차라리 전쟁이 나면 시장은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인데 그러나 오래 끌 경우가 이제 가장 두려운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금리나 명분이 생기고 금리는 하락할 것 같은 그런 장점도 있다.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 단기적 충격이 끝나면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오래 끌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봅니다. 채권금리, 달러 안장을 바탕으로 성장주, 기술주 반등의 예상도 가능하다. 단기에 끝났을 경우일 뿐이죠. 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무언가 자존심이 걸린 전쟁은 절대 빨리 끝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미국이 뭔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발을 들어놓은 상황에서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 미국이 해결자로서의 능력이 제로이고 러시아도 제로이고 중국도 제로인다면 이 전쟁은 오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문제는 이제 이란만 참전하는데 다른 중동 국가의 참전 여부. 이제 이란을 공격하려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2분기에 경기 둔화 우려감, 금리 동결 지속, 모멘텀 부재 이러한 상황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페드 점도표보다 매파적인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24년 점도표는 4.6에 걸려 있는데 FOMC 내재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상당히 이 점도표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점도표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8%까지 갈 것이라는 그 말이 상당히 뇌리를 스쳐서 떠나질 않고 머물러 있네요. 8%. 이러한 리스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글을 쓸 때 충분히 실적 시즌이 전쟁의 위험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건 아닌가로 글을 썼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쟁 뉴스를 보고 이럴 때 또 제 마음이 이걸 반대로 해석하는데 저도 이제 조삼모사 조변삭개하는 마음이 어디다 이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의 모든 공포를 다 휩쓸어가는 거다. 월 전쟁이. 이 전쟁이 모든 것을 다 우리들의 기대감을 다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한 장기간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이 끝나고 기간이 롱텀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국 선거가 11월인데 그때까지 이어지고 내년 봄까지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반기에는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좀 더 지지부진하게 휴전이 되지 않고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장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전이되는 가능성,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죠. 네, 결국은 방산주하고 정유주 두 개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카페에 제가 추천한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시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고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올려놓으니까 올리죠. 특히 이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한번 가격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장이 시작했을 때 다 던져버려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제가 저희 카페에 사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일단 주말은 즐깁시다. 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